책 읽어드립니다. 톨스토이 지음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도시에서 사는 언니가 시골에 사는 동생 집을 찾아왔다. 언니는 도시의 상인에게 시집을 갔고 동생은 시골의 농부와 결혼을 했다. 자매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언니는 도시 생활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기가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는지, 아이들은 얼마나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지, 마차를 타고 놀러 다니고 극장 구경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른다며 자랑이 대단하였다. 동생도 화가 나서 도시에서의 삭막한 생활을 헐뜯으며 자신의 농촌 생활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도시 생활이 좋다고 해도 언니네 생활고 바꾸고 싶진 않아. 그건 우리들의 생활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걱정이란 걸 모르고 살거든. 언니 말처럼 도시 생활은 역시 아름답고 화려해. 그렇지만 큰 이익을 보든지 아니면 완전히 망하든지 둘 중 하나잖아. 거기에 비하면 우리 농촌 생활은 안전하고 확실하지. 비록 큰 돈은 벌지 못하지만 배를 홀린 일은 없으니까. 그러자 언니가 말을 되받았다. 배만 고프지 않으면 뭐해. 돼지처럼 살면서 좋은 옷 한 벌 못 입어보고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해보고 그래도 괜찮니? 네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결국 너희 아이들도 같은 처지가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어떻다는 거야 언니? 그게 우리들의 방식이야. 그 대신 우리 생활은 위험한 일은 하나도 없어.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무서워할 일도 없어. 근데 언니가 살고 있는 도시는 마치 모두가 유혹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좋아도 내일은 또 어떤 유혹에 빠질지 알 수 없잖아. 형부도 언제 도박이나 술독에 빠질지 모르잖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재산이고 뭐고 끝장나잖아. 안 그래? 동생 남편인 바흠이 벽난로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다. 예, 그건 옳은 말입니다. 우리 같은 농부들은 어렸을 때부터 땅을 벗삼아 살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아쉬운 건 땅이 왜 부족하다는 거죠. 땅만이라도 원 없이 있다면 우리에겐 두려울 곳이 없어요. 악마라도 무섭지 않아요. 여자들은 차를 다 마시고 나서도 잠시 동안 옷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찻잔을 치운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한 악마가 벽난로 뒤에 숨어 있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듣고 있었다. 악마는 농부가 아내의 말을 거들며 땅만 있으면 악마도 무섭지 않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듣고는 몹시 약이 올랐다. 옳지, 그랬겠다. 그럼 너와 한판 붙어주지. 내가 니놈에게 땅을 듬뿍 주지. 땅으로 너를 홀려주고 말겠어. 바흠이 사는 마을 근처에는 그다지 크지 않은 땅을 가진 여지주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농부들과 사이좋게 지내왔고 농부들을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군에서 제대한 남자가 관리인으로 고용된 후부터 이 남자는 뭐라고 말만 해도 벌금을 물려 농부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바흠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는 바흠의 소나 말이 지주의 귀리밭을 밟았다느니 송아지가 목초지에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으로 일일이 벌금을 물리는 것이었다. 벌금을 내고 나면 바흠은 애꿎은 집안 사람들에게 종종 화를 내곤 했다. 이 관리인 때문에 바흠은 여름 동안 꽤 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가축을 헛간에 들이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한시름을 놓게 되었다. 사료는 부족했지만 걱정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여지주가 땅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저택관리인이 그 땅을 사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농부들은 그 소문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거 큰일이네. 만약에 땅이 저택관리인 손에 넘어가면은 그놈은 꼭 여지주보다도 더 많은 벌금을 물릴 게 분명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농부들은 하나가 되어 여지주를 찾아가
땅을 자신들에게 팔 것을 간청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저택 관리인보다 더 비싸게 쳐주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여지주는 승낙했다. 농부들은 조합을 만들어 땅을 전부 사들이려고 몇 번이고 회의를 거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악마가 회방을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의견 일치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농부들은 자기 형편대로 각자 땅을 사기로 했다. 여지주 역시 동의했다. 이거 다른 사람 모두가 땅을 사버리면 난 어떡하지? 아니 모두가 땅을 사고 있으니 나도 한 10데샤티나 정도는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되니까 말이야. 그 관리인 놈이 물리는 벌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두 사람은 무슨 수로 땅을 살 것인가를 궁리했다. 그들에게는 저축해둔 돈이 100루블 정도 있었다. 땅을 사기 위해 망아지 한 마리와 꿀벌을 절반 팔고 아들을 머슴살이 보내고 게다가 처남에게 돈을 빌려 겨우 땅값의 반 정도를 마련했다. 바흠은 돈을 모아서 조그만 숲이 있는 15데샤티나의 땅을 봐놓고 여지주에게 계약을 하려고 갔다. 15데샤티나의 가격으로 흥정을 하고 계약을 마친 후 땅값의 절반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2년 내에 갚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바흠은 마침내 자기 땅을 갖게 되었다. 그는 씨앗을 사다가 그의 땅에 뿌렸다. 그의 농사는 풍년이 들어 1년 만에 여지주와 처남에게 빌린 돈을 전부 갚을 수 있었다. 바흠은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땅에서 자라는 풀과 꽃도 다른 집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데도 바흠에게는 그 땅이 정말 특별한 땅처럼 생각되었다. 이리하여 바흠은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웃 농부들이 그의 작물이나 목초지를 짓밟는 일만 빼고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그는 이웃 농부들에게 조심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놓아 먹이는 소들이 그의 목초지에 들어오고 저녁에는 말들이 그의 작물을 짓밟기도 했다. 바흠은 그것들을 쫓아낼 뿐 고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자 드디어 재판소에 고소를 하게 되었다. 물론 농부들이 그러는 것은 워낙 땅이 좁기 때문이며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냥 내버려두면 날 바보로 알게 될 테니까. 그는 소송을 걸어 농부들에게 벌금을 받아냈다. 그러자 근처의 농부들이 바흠을 욕하기 시작했고 일부러 그의 땅을 짓밟기 시작했다. 어느 농부는 한밤중에 숲에 들어와 몇십 그루나 되는 참피나무의 껍질을 모조리 벗겨버렸다. 다음 날 아침 바흠이 숲 근처를 지나가는데 무언가 희끗희끗한 것이 보여 가까이 다가가 보니 껍질이 벗겨진 참피나무와 밑동이 잘린 나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바흠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런 나쁜 놈들! 누군지 붙잡히기만 하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다. 그는 누구의 짓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쇼무카 놈의 짓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쇼무카의 집으로 달려가 동정을 살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바흠은 그래도 쇼무카 짓이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쇼무카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두 사람은 법정에 출두했다. 재판은 몇 번이나 되풀이되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쇼무카는 무죄로 풀려났다. 바흠은 더욱 화가 나 마을의 어른들이나 재판장에게까지 행패를 부렸다. 당신들 모두 도둑놈의 편을 드는군요. 만일 당신들이 바른 생활을 한다면 도둑놈을 무죄로 석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을 거요. 바흠은 마을 사람들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했다. 그리하여 바흠은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주위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외톨이로 지나야 했다. 그 무렵 농부들이 새로운 땅에 이주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바흠은 생각했다. 난 이곳을 떠날 이유가 없지. 사람들이 하나둘 여길 떠나면 빈 땅이 많아지겠지? 그러면 내가 그 땅들을 모두 사버려야겠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대로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어느 날 바흠이 집에 있을 때 지나가던 농부가 찾아왔다. 바흠의 가족들은 그를 하룻밤 재워주고 음식을 대접한 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흠은 그 농부에게 어디서 왔는지 묻자 그 농부는 멀리 볼가강의 건너편에서 왔으며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농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있고 그곳에 온 사람들은 마을의 조합에 가입해 한 사람당 10데샤티나씩의 땅을 배당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땅들은 어찌나 비옥한지 호미를 심으면 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농사가 잘 된다고 했다. 어떤 농부는 알거지로 맨주먹만 들고 왔는데 지금은 6마리의 말과 2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듣게 되었다. 바흠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좁은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어? 이런 땅과 집은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그곳으로 가서 새 출발을 좀 해보자. 이런 좁은 곳에 살다 보면 언제나 죄만 짓게 마련이야. 우선 그곳 사정부터 알아본 다음에 이사를 하는 게 좋겠구만. 여름이 되자 바흠은 그곳으로 떠났다. 사마라까지는 볼가강을 따라 기선으로 내려가 그곳으로부터 걸어서 400베르스타 가까이 가야 했다. 그는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듣던 대로였다. 농부들은 한 사람당 10데샤티나씩의 땅을 배당받아 꽤 풍족하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라도 기꺼이 조합에서 받아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당받은 땅 이외에도 얼마든지 가장 좋은 땅을 3루블 정도에 살 수 있었다. 모든 사정을 살펴본 바흠은 가을철이 되자 집으로 돌아와서는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땅과 집과 가축을 전부 팔았다. 그리고 마을의 조합으로부터 탈퇴한 뒤 봄이 오기를 기다려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떠났다.